새해가 되면 어김없이 시작됩니다. 올해는 진짜 운동을 꾸준히 하겠다. 이번엔 정말 책을 매일 읽겠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일찍 일어나겠다. 처음 하루 이틀은 정말 잘 됩니다. 뿌듯하고 달라진 것 같고 이번엔 진짜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사흘이 지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순간. 어제는 너무 피곤해서, 오늘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렇게 또 흐지부지 되고 나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자책. 나는 왜 이렇게 의지력이 없을까? 남들은 다 하는 걸 왜 나만 못하는 걸까? 나는 원래 작심삼일인 사람인가 봐.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조금이라도 공감이 됐다면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꼭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릴 노른자 인사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당신이 작심삼일로 끝나는 건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뇌의 반응을 이해하는 순간 의지력이 아닌 전혀 다른 방법으로 습관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작심삼일은 당신의 결함이 아니라 뇌의 생존 본능이 작동한 결과입니다. 먼저 왜 우리는 결심을 하고도 며칠 만에 멈추게 되는지 뇌의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작심삼일의 원인을 의지력 부족으로 돌립니다. 더 강하게 마음먹으면 된다, 더 독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의지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무한히 쓸 수 있는 자원이 아닙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심리학자 로이 시무하이어는 바우마이스터는 의지력을 마치 의지처럼 쓸수록 닳아 없어지는 한정된 자원이라는 사실을 연구로 밝혀냈어요. 아침에 일어나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하루 종일 수많은 선택을 하고 갈등을 참고 충동을 억누르다 보면 저녁이 될수록 의지력은 바닥나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오늘도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결심을 지키는 건 처음부터 불가능에 가까운 싸움이에요. 더 독하게 마음먹으라는 말은 이미 방전된 배터리에 더 세게 충전하라고 다그치는 것과 같습니다. 문제는 의지력이 아니에요. 방법이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들은 같은 사람인데도 습관을 유지하는 데 성공하고 어떤 사람들은 실패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뇌가 변화를 생존의 위협으로 느끼기 때문입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뇌과학자 데이비드 이글먼은 인간의 뇌가 얼마나 강하게 익숙함을 선호하는지를 연구했습니다. 뇌는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아끼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새로운 행동을 시작한다는 건 뇌 입장에서 엄청난 에너지를 새로 써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뇌는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저항하기 시작해요. 지금 익숙한 것들이 더 안전해. 굳이 힘들게 바꿀 필요 없어 라는 신호를 끊임없이 보내는 겁니다. 이걸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길로만 출퇴근한 사람에게 갑자기 새로운 길로 가라고 하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하죠. 지도를 보면서 집중해야 하고 낯선 풍경에 긴장하게 됩니다. 뇌는 이 불편함을 위험의 신호로 읽어요. 그래서 하루 이틀은 버텼다가 사흘째부터 익숙한 길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작심삼일은 정확히 이 뇌의 저항이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뇌가 너무 열심히 당신을 원래 자리로 되돌려 놓으려 하기 때문이에요. 뇌가 변화를 위협으로 느끼지 않게려면 변화의 크기를 뇌가 위협으로 감지하지 못할 만큼 작게 쪼개는 게 핵심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이유는 목표가 너무 크고 막연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도미니카 대학교의 심리학자 게일 매튜스는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실제로 그것을 달성하는 비율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은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그리고 작게 쪼개져 있을수록 실제로 이루어지는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는 거였어요. 운동을 매일 하겠다는 목표와 매일 저녁 7시에 집 앞 공원을 딱 10분만 걷겠다는 목표는 완전히 다릅니다. 앞의 목표는 뇌가 읽을 수 있는 구체적인 그림이 없어요. 언제 어디서 얼마나 해야 하는지가 불분명하니 뇌는 실행 명령을 내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해야지 하다가 결국 하지 못하고 하루가 끝나는 거예요. 또한 목표가 너무 크면 처음부터 실패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도 운동을 안 하던 사람이 매일 1시간씩 헬스장에 가겠다는 목표를 세우면 사흘은 될 수 있지만 그 이후는 유지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뇌가 그 목표를 감당할 수 없는 크기로 느끼는 거예요. 목표는 작아야 오래 갑니다. 작게 시작해서 오래 하는 것이 크게 시작해서 사흘 만에 끝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바꿔놓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면 목표를 작게 잡으면 성취감이 없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으셨어요. 처음에 작게 시작한다는 게 영원히 작게만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뇌가 새로운 행동을 위협이 아닌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된 뒤에 서서히 크기를 키워가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야 나무가 높이 자랄 수 있듯이 습관도 뿌리를 먼저 내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따라와 주세요. 나머지 이유들과 함께 그 뿌리를 내리는 구체적인 방법을 이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보상이 너무 멀리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월터, 미셸은 만족을 미루는 능력을 연구하면서 유명한 마시멜로우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에서 사람들이 흔히 놓치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어요. 눈앞의 보상을 미루고 더 큰 보상을 기다리는 능력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환경과 경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즉, 지금 당장의 보상이 없는 상황에서 미래의 보상만 바라보며 버티는 건 사람의 뇌 구조상 처음부터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운동을 꾸준히 해야 건강해진다는 걸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뇌는 그 건강이 지금 당장 느껴지지 않으면 그 행동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오늘 운동을 한 것과 오늘 소파에 누워있는 것의 차이가 지금 당장은 느껴지지 않아요. 반면 소파에 누워 영상을 보는 즐거움은 지금 당장 느껴집니다. 뇌는 멀리 있는 큰 보상보다 지금 당장의 작은 보상에 더 강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이 구조를 모르고 의지력만으로 버티려 하니 사흘이 한계인 겁니다. 해결책은 지금 당장 느낄 수 있는 작은 보상을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운동을 마친 뒤 좋아하는 음악을 딱 한 곡 듣는 것, 책을 10페이지 읽은 뒤 스스로에게 잘했어 라고 말해주는 것. 이 작은 즉각적인 보상들이 뇌에게 이 행동은 좋은 거야 라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네 번째 이유는 환경을 바꾸지 않고 마음만 바꾸려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코넬 대학교의 행동경제학자 브라이언 완싱크는 사람의 행동이 얼마나 환경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수십 년간 연구했습니다. 그의 연구에서 밝혀진 핵심은 사람은 좋은 환경에서는 좋은 행동을 자연스럽게 하고 나쁜 환경에서는 아무리 마음을 잘 먹어도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이어트를 결심했지만 냉장고 안에 여전히 과자와 음료수가 가득하다면 그 결심은 매 순간 유혹과 싸워야 하는 의지력 전쟁이 됩니다. 하지만 냉장고를 과일과 물로만 채워두면 좋은 음식을 먹는 게 특별한 의지력 없이 그냥 자연스러운 선택이 되어버려요. 습관은 마음이 아니라 환경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독하게 마음을 먹어도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결심은 결국 무너집니다. 운동화를 침대 옆에 두는 것, 읽을 책을 핸드폰 옆에 놓아두는 것, 일어나자마자 보이는 곳에 오늘 할 일을 적어두는 것. 이런 아주 작은 환경의 변화가 의지력 없이도 행동을 끌어내는 강력한 장치가 됩니다. 습관을 만들고 싶다면 나 자신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내가 사는 환경을 바꾸세요. 다섯 번째 이유는 한 번 빠졌을 때 전부 포기해버리는 패턴 때문입니다. 캐나다 워털루 대학교의 심리학자 마리나 미리아날리는 완벽주의와 습관 실패의 관계를 연구했는데요. 그 연구에서 작심삼일로 끝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 발견됐습니다. 바로 하루 빠지면 이미 다 망했다는 생각, 즉 전부 아니면 전무 사고방식이에요. 사흘 꾸준히 하다가 나흘째 하루를 빠졌을 때 에이 망했네, 어차피 다 틀렸어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지 뭐라며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습관을 망치는 건 하루를 빠진 것 자체가 아닙니다. 그 하루를 빠진 것을 계기로 아예 그만둬버리는 두 번째 선택이에요. 영국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의 심리학자 필리파 렐리의 연구에 따르면 습관이 완전히 자리 잡히려면 평균적으로 2달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며칠을 빠지는 건 습관 형성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하루 빠지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빠진 다음 날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습관을 망치고 있습니다. 완벽한 습관보다 오래가는 습관이 훨씬 더 당신의 삶을 바꿔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게 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서 나는 의지력이 없는 게 맞잖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지금까지 수십 번 결심하고 수십 번 무너지면서도 또다시 결심을 세웠다는 것 자체가 당신에게 의지력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시 시작하려는 그 마음이 바로 당신이 가진 가장 강한 힘입니다. 문제는 방법이었어요. 이제 방법을 알았으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작심삼일을 작심평생으로 바꾸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 터무니없이 작게 시작하기입니다.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의 행동심리학자 BJ 클라우는 SNS와 같은 다양한 매체의 유행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포그는 오랜 연구 끝에 습관을 만드는 가장 강력한 원리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작아서 실패할 수가 없을 정도로 작게 시작해야 한다고요. 매일 운동하고 싶다면 처음 목표는 운동화를 신는 것으로만 정하는 거예요. 책을 매일 읽고 싶다면 처음에는 딱 한 페이지만 읽는 것으로요. 이게 너무 우습게 느껴지더라도 괜찮아요. 뇌가 이 행동을 위협이 아닌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게 목표니까요. 뇌가 이 행동은 별로 힘들지 않네로 느끼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조금씩 더 하게 됩니다. 운동화를 신다 보면 그냥 잠깐 나가게 되고 한 페이지를 읽다 보면 어느새 3페이지, 5페이지가 됩니다. 시작이 작을수록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고 싶은 습관을 딱 하나 떠올리고 그 습관을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만큼 작게 만들어 보세요. 두 번째 방법, 이미 하는 행동에 새 습관 붙여놓기입니다. BJ 포그의 또 다른 연구에서 밝혀진 방법이에요. 뇌는 이미 오래된 회로를 따라 움직이는 걸 편하게 느낍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서 매일 이미 하고 있는 행동에 새로운 습관을 붙여놓는 거예요. 아침에 커피를 끓이는 동안 스트레칭을 한다. 양치를 하면서 오늘 감사한 것 하나를 떠올린다. 점심을 먹고 나서 딱 10분만 산책한다. 이렇게 이미 자리 잡힌 행동 뒤에 새 행동을 붙여놓으면 뇌는 훨씬 쉽게 새 행동을 받아들입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습관 쌓기라고 해요. 새로운 습관을 처음부터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습관 위에 얹어놓는 거예요. 새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이미 있는 집에 방 하나를 더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훨씬 빠르고 훨씬 안전하고 훨씬 오래갑니다. 세 번째 방법, 빠진 날 다음 날의 규칙 미리 정해두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부 아니면 전무 사고방식을 깨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지금 당장 이런 규칙을 만들어 두세요. 하루를 빠졌을 때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루를 빠지면 나는 다음 날 반드시 다시 한다. 절대 이틀 연속으로는 빠지지 않는다. 이 규칙 하나만 지켜도 습관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필리파 렐리의 연구에서도 강조되었듯 중요한 건 완벽하게 지키는 게 아니라 끊기지 않고 돌아오는 겁니다. 습관은 완벽한 연속이 아니라 끊임없는 복귀로 만들어집니다. 한 번 빠졌을 때 자책하는 대신 다시 돌아오는 것 자체를 성공으로 인정해주세요. 돌아오는 연습이 쌓일수록 당신의 습관은 점점 더 단단해집니다. 네 번째 방법, 환경을 먼저 설계하기입니다. 오늘 당장 만들고 싶은 습관과 관련된 환경을 하나만 바꿔보세요. 운동을 하고 싶다면 운동복을 침대 옆에 미리 꺼내두세요.
물을 더 마시고 싶다면 책상 위에 물병을 항상 올려두세요. 스마트폰을 덜 보고 싶다면 잠들기 전에 폰을 다른 방에 두세요. 이 작은 환경의 변화 하나가 의지력 10개보다 강합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의 심리학자 웬디 우드는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 중 절반 가까이가 의식적인 결정이 아니라 그냥 주변 환경에 반응하는 자동 행동이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즉,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나 자신을 바꾸려 하기 전에 내가 매일 살아가는 환경을 먼저 내 편으로 만드세요. 환경이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생을 만듭니다. 5번째 방법,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정하기입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의 심리학자 제임스 클리어는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근본적인 변화는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정체성의 변화에서 온다는 사실을 연구와 경험을 통해 정리했습니다.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과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를 정의하는 사람은 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이 지속될 가능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나는 운동하려고 노력하는 중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루를 빠지면 실패한 것이 되어버리지만 나는 운동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 못한 것이 예외가 됩니다. 정체성이 먼저 바뀌면 행동은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자연스럽게 따라와요. 오늘부터 하고 싶은 습관을 행동이 아닌 정체성으로 정의해보세요. 나는 건강을 챙기는 사람이야. 나는 꾸준히 배우는 사람이야. 처럼요. 그 정의 하나가 당신의 뇌에 완전히 다른 방향을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이제 영상의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나는 왜 항상 작심삼일로 끝나는 걸까요? 그 답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의지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뇌가 변화를 위협으로 느끼고 목표가 너무 크고 막연했고 보상이 너무 멀리 있었고 환경이 받쳐주지 않았고 한 번 빠졌을 때 전부 포기해버리는 패턴이 반복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방법을 바꾸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가 중 3명이라는 한 명으로 불리는 토마스 에디슨은 전구를 만들기까지 1000번 이상 실패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그냥 되지 않는 방법을 1000가지 발견한 것뿐이다. 작심삼일로 끝난 당신의 수많은 시도들도 실패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온 거예요. 이제 되는 방법을 알았으니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다시 결심했다는 것 자체가 당신 안에 변화하고 싶은 진짜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은 죽지 않았어요. 방법만 바꾸면 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작심삼일은 내 탓이 아니었구나 라는 가볍고 따뜻한 깨달음 하나를 드렸다면 충분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떤 습관을 만들려다 작심삼일로 끝난 경험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반대로 힘들게 유지해온 나만의 습관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또다시 결심하고 또다시 흔들리고 있는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가장 현실적인 위로가 될 겁니다. 당신의 작심삼일은 끝의 시작이 아니라 진짜 시작을 향한 연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읽어주는 노른자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